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10장 앤의 사과. 말일 나는 그날 저녁 매튜에게 그 일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앤이 여전히 삐딱한 태도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아침 식탁에 나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죠. 말일 나는 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매튜가 제대로 알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레이첼 린드가 한마디 한 건 정말 잘된 일이야. 안 그래? 그 아주머니는 입이 너무 가볍잖아. 매튜는 위로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매튜 커스버트,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면서도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러다간 벌도 주지 말자고 하겠네. 아니, 그건 글쎄 꼭 그런 건 아니야. 매튜는 왠지 불편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벌은 조금 줘야지, 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혼내진 말아줘, 마릴라. 애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잖아. 그래도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굶겨서 사람 고치는 거 봤어요? 마릴라는 어이없다는 듯 쏘아붙였어요. 밥은 때 되면 줄 거예요. 대신 내가 직접 방으로 가져다 줄 거고, 레이첼 린드에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방에서 꼼짝 못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예요, 매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은 쥐 죽은 듯 조용히 흘러갔어요. 앤이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일 나는 밥 때마다 쟁반 가득 음식을 담아 동쪽 다락방으로 향했고, 거의 그대로 남은 쟁반을 들고 내려오곤 했어요. 매튜는 그 쟁반이 내려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앤이 혹시 굶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마릴라가 젖소를 몰고 헛간에서 돌아오려는데 매튜가 헛간 근처를 서성이더니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매튜는 보통 부엌과 복도 옆 작은 침실만 오갔고 어쩌다 목사님이 차를 마시러 오시면 불편하게 거실에 들어가는 정도였거든요. 4년 전 말일 나를 도와 예비방의 벽지를 바른 이후로는 2층에 올라간 적도 없었대요. 매튜는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가 동쪽 다락방문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죠. 애는 창가 옆 노란 의자에 앉아 정원을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에 매튜는 마음이 아팠어요. 매튜는 살며시 문을 닫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앤, 매튜는 마치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잘 지내고 있니, 앤? 앤은 힘없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럭저럭요.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야겠죠. 애는 다시 한번 희미하게 웃었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고독한 감금 생활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였죠. 매튜는 마릴라가 너무 일찍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앤, 이쯤에서 그냥 사과해버리는 게 어떻겠니? 매튜가 속삭였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마릴라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 그러니 그냥 후딱 해치우고 끝내버려.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께 사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거야. 사과? 맞아, 바로 그거지. 매튜는 반가운 듯 말했어요. 그냥 좋게 좋게 잘 풀고 끝내라는 거지, 내 말은.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는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지금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해도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어젯밤에는 전혀 죄송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밤새도록 그랬어요. 3번이나 잠에서 깼는데 깰 때마다 여전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니까 화가 싹 사라졌어요. 화는 풀렸는데 대신 끔찍한 허무함이 남았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께 직접 가서 사과할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차라리 평생 여기 갇혀 있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도 아저씨가 정말 원하신다면 할게요. 그럼 물론 원하지. 내가 없으니 아래층이 너무 조용하구나. 그냥 가서 잘 마무리 짓고 내려오렴. 착한 아가씨. 알겠어요. 애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오시면 제가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씀드리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마릴라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괜히 참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약속했거든. 야생마가 제 입에서 그 비밀을 캐낼 수 없을 거예요. 애는 굳게 약속했어요. 근데
야생마는 어떻게 사람한테서 비밀을 알아내는 걸까요? 하지만 매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급히 목장 끝으로 달아나 버린 거죠. 마릴라가 눈치챌까 봐서요. 집으로 돌아온 마릴라는 난간 너머에서 마릴라 하고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마릴라가 복도로 나와 말했어요. 화를 내고 무례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께 가서 사과드릴게요. 그래요. 마릴라의 단호한 말투에는 안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애니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젖을 짠 뒤 마릴라와 애는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마릴라는 꼿꼿이 서서 당당하게 걸었고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 있었죠. 하지만 길 중간쯤 가자 애의 침울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고개를 들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며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은근한 흥분으로 빛났어요. 마릴라는 왠지 불만스러웠어요. 사과하러 가는 아이가 저렇게 신나 보이다니 벌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앤? 마릴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앤은 몽상에 잠긴 듯 대답했어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했지만 마릴라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앤이 이렇게 황홀하고 들뜬 표정을 짓는 건 분명 벌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죠. 앤은 그 황홀한 표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 댁으로 들어섰어요. 레이첼 아주머니는 부엌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앤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 나타났어요.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앤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깜짝 놀란 레이첼 아주머니 앞에 두 손을 내밀었어요. 오,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전 한 권을 다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만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제가 아주머니께 너무 심하게 굴었고, 저를 그린 게이블즈에 있게 해주신 매튜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의 은혜를 짓밟았어요. 저는 정말 못됐고, 은혜를 모르는 아이예요. 착한 사람이라면 저 같은 아이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죠.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고 화를 내다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주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제 머리는 빨갛고 죽은 깨투성이에다 너무 말라서 못생겼어요. 제가 했던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선 안 됐어요. 오, 아주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건 평생 제 슬픔으로 남을 거예요. 불쌍한 고아에게 평생의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오, 설마 그러시겠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 애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레이첼 아주머니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앤의 진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 하나하나에 진정성이 묻어났죠. 마릴라와 레이첼 아주머니는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하지만 마릴라는 당황스러웠어요. 앤이 지금 이 굴욕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훈육이 앤에게 오히려 일종의 쾌감이 되어버린 거죠.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지 앤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느꼈을 뿐이었고 앤에 대한 모든 앙금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자, 일어나렴, 앤. 레이첼 아주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용서해줘야지. 나도 좀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나는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인 사람이거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니? 내 머리가 아주 빨갛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아이 중에 너만큼 빨간 머리를 가진 아이도 있었단다.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아주 멋진 밤색 머리가 됐어. 내 머리도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니?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지. 오,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 애는 길게 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요. 제 머리가 커서 멋진 밤색으로 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예쁘면 착하게 사는 것도 훨씬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마릴라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정원에 가서 사과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거기가 훨씬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좋거든요. 그래, 그러렴. 저 구석에 있는 하얀 6월 백합도 몇 송이 꺾어가도 괜찮아.
앤이 밖으로 나가자 레이첼 아주머니는 허리를 펴며 등잔불을 켰어요. 참 이상한 아이야. 이리 와서 앉아, 마릴라. 이 의자가 훨씬 편할 거야. 저건 일꾼들이나 앉는 거고. 확실히 이상한 아이지만 묘하게 정이 가네. 이제 내가 그 애를 데리고 있는 게 그리 놀랍지도 않고 안쓰럽지도 않아. 잘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말투가 좀 특이하고 좀 너무 강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 틈에서 지내다 보면 고쳐질 거야. 성격이 좀 급하긴 하지만 급한 아이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으니 교활하거나 거짓말쟁이가 될 일은 없을 거야. 나는 교활한 아이는 정말 질색이거든. 대체로 말해서 마릴라, 나는 그 애가 마음에 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애는 향긋한 저녁 공기 속에서 하얀 수선화 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저 사과 잘했죠? 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충분히 잘했어. 말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또 앤을 나무라야 할 것 같았지만 사과를 너무 잘했다고 혼낼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말일 나는 양심과 타협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과를 다시 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내 성질 좀 고치도록 해, 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제 외모로 놀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도 아닐 거예요. 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른 일로는 화내지 않아요. 하지만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제 머리가 정말 커서 예쁜 밤색으로 변할까요? 앤, 넌 겉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정말 허영심 많은 아이 같으니. 제가 못생겼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허영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앤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어요. 예쁜 걸 좋아할 뿐이에요. 거울을 보면 예쁘지 않은 모습이 비칠 때 너무 슬퍼요. 못생긴 걸 보면 안쓰럽거든요. 예쁘지 않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요. 착하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란다. 말일 나는 마치 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 말 예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기는 좀 어려워요. 애는 수선화를 코에 대고 킁킁거렸어요. 아, 이 꽃 향기 정말 좋네요.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가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죠? 이제 그분에 대한 나쁜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사과하고 용서받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오늘 밤 별들이 참 밝죠? 별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어떤 별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저 멀리 어두운 언덕 위에 있는 큰 별이 좋아요. 앤, 제발 그만 좀 해. 말일 나는 앤의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따라가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앤은 자기네 집길 어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젖은 양치류 향기를 실어왔죠. 숲 그림자 너머 그린 게이블즈 부엌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애는 갑자기 말일 나에게 다가가 그 거칠고 딱딱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집에 가는 게, 그리고 여기가 집이라는 게 정말 좋아요. 애니 말했어요. 저는 벌써 그린 게이블즈를 사랑하게 됐어요. 전에는 어떤 곳도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 마릴라,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라면 기도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릴 나는 앤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모성애의 떨림이었겠죠. 그 낯설고도 달콤한 감정에 마릴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도덕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착한 아이로 살면 늘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앤.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기도문을 외우는 건 진짜 기도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앤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전 이제 저 위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상상할래요. 나무가 심심해지면 이쪽 양치밭에서 살랑거리며 쉬었다가 레이첼 린드 아주머니의 정원으로 날아가 꽃들을 춤추게 하고 클로버밭을 휙 지나 반짝이는 물의 호수를 스쳐 반짝이는 물결을 만들 거예요. 오, 바람은 정말 상상할 게 많아요. 그러니 이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마릴라. 정말 다행이구나. 마릴라는 진심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